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이승석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할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11년의 악몽, 미국발 우려 다시 시작?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감이 더 커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이 하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의 낙폭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미국 신용등급의 하향이 사실 뭐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예. 과거 사례를 좀 돌아보면서 출발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무디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마감한 다음에 무디스가 당초 이제 최고 상위 등급이죠. AA에서 이제 AA1으로 이제 하향 조치했다고 이제 발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도 8월 5일 날 S&P가 당시에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한 다음에 다 끝났을 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월요일 날 증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블랙 먼데이가 그야말로 네. 펼쳐져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이 공포에 도가니에 어쨌든 휩쓸리는 이런 모양을 나타났었죠. 와, 다우와 S&P가 5에서 6%가 밀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리하고 환율 시장도 큰 폭의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해서 이제 강세를 이제 그 당시에 보였고,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이런 변동성을 보였고요. 2023년도 지금부터 한 2년 전에도 당시에 이제 피치가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한 단계의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는 1.4% 하락했고, 미국의 나스닥은 2%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금리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환율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2011년도보다 2023년도에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에서는 그 충격파가 크지는 않았는데요. 맞아요. 뭐 당일날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전체 세계 증시가 다 급락하는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나가지고 예. 이게 단편적으로 피치의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 증시에 큰 영향이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루의 데이터만 저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른 이제 우리 증시 쪽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2011년도에는 6거래일 만에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가 무려 1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급락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원화 약세가 약 10%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 즉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가지고 1,000원대 초반이었던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가는 단기 변동성으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엄청난 충격이 왔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23년도 피치 때도 거래소가 당일날 이제 1.9%, 그러니까 오늘 증시보다도 하락폭이 더 컸었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14.7원이 급등하면서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은 이전 S&P사나 이제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향 대비해서는 오늘의 충격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다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오늘로 단편적으로도 끝나고서 내일부터 좀 회복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가운데, 미지수다. 지난주에 이제 S&P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추가적으로다가 다 하향 조치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유념해서 보실 거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AA 플러스에서 한 단계 더 낮출 경우에 이거는 굉장히 큰 쇼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요. 예. 그래서 뭐 당장에 하향 조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대충 시기로 본다면은 보통 8월 달에 신용등급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조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정도쯤까지는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대표적인 신용평가사들의 과거 사례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의 충격은 얼마나 컸었는지 살펴봤는데 일단 이번에 이전에 나왔던 충격만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가적인 다른 신용평가사의 이 신용등급 하향이 나오게 된다면 그 쇼크는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 사실 뭐 다른 나라 얘기인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용등급의 하향과 국내와의 어떤 상관관계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194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제 AAA로 부여받은 뒤에 처음 있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하. 여기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사가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하향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글쎄 뭐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게 어떤 식의 증시나 이 금융시장 쪽에 반응이 올지는 글쎄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일단은 한 가지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려가 된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당장에 벌어질 일은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머릿속에 좀 유념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된 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뭐 제가 직접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는 외부적 요인 중에 크게 세 가지 이제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동향,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 동향,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스프레드. 보통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2년물하고 이제 10년물하고 장단기 금리 차이를 갖다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웠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영향이 큰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0.79 거의 0.8이죠. 예.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럼 그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을 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환율을 보시게 되면 표에 보면은 마이너스 0.65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그렇죠. 강세를 나올 때 하락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예,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0.65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심리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이전 작년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된 상태가 한 최장 기간 2년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국내 증시의 그동안에 어떻든 2021년도에 3,000포인트 위를 달성한 다음에 계속 조정권이 아직 탈피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장기간에 이렇게 좀 침체를 보일 수 있는 원년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의 지금 신용등급 하향 자체가 예. 국내 증시에 앞으로도 미칠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번 단편적으로 제가 보는 판단 기준에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은 이미 매를 맞았기 때문에 맷집이 네. 좀 생긴 상태에서 발표해서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S&P사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하향할 때는 이거는 좀 시장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고 보되 대략 기간적으로 본다면 8월 달 정도에 좀 정기 발표 때, 이때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전까지 아직은 뭐 우려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에 미치는 미국 신용등급 하향의 영향,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채금리나 뭐 환율,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전에 그 예상해 주신 얘기가 있었는데 5월 외국인의 수급 확실히 좀 호전이 되면서 완만한 사실 반등을 보이고 있었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얻어맞는 게 더 아프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전까지 그 반등하게 된 원인 좀 어떻게 풀이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그 주요한 이슈들을 좀 점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뭐 가장 크게 네 가지 요인 정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트렁크 리스크가 좀 다소 완화됐다라는 이제 그렇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1분기의 거래소 이 종합주가지수의 거래소 코스피 200 기업들의 실적 동향을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영업이익이 2.4% 이상 증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1분기에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선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자연스럽게 이제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주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패키지로 나오는 상태죠. 그렇죠. 이미 이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지지난주에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예. 6월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합적인 이제 재정 정책까지 포함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한국 증시 쪽에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런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증시 회복이 될 만한 주요 이슈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됐죠. 거기다가 그동안 우리 증시를 많이 짓눌러 왔었던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국면, 여기에 따라서 환율도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점점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바로 옆 나라죠. 우리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우호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충격파 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시가 사실 최근에 회복이 되는 요인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수도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 이게 회복이 된 거 맞나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소외받는 분들이 진짜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시장의 상황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전망까지도 함께 좀 전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오전장의 지수가 이제 시작 이후에 계속적으로 장중 내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보게 되면은 이제 낙폭과대주 중에 대표적으로다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예, 최근에 증시에서 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 국내 증시가 약 5주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약 한 14% 이상 정도를 지수가 반등을 하는 가운데 업종별 성과를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좀 우리가 좀 자산주라고 하든지 또 뭐 가치주라고 평가받았던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에 저 PBR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계업종이나 장비업종 쪽의 종목군들, 조선업종 쪽,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도 한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이죠. 그걸 맞아요. 예, 근데 증권업종도 대표적인 저 PBR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종목군이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왜 움직였는지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이 반등은 불황형 반등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불안면 반등이다. 예,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예. 지수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IT라든지 완성차 쪽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은 별로 신통치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그쪽에 기대를 걸고 계셨던 예. 우리 투자자분들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네. 이전 2021년도, 23년도 이 증시의 반등 때 워낙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으니까 가격적 메리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예.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패착이 생기는 거죠. 아하.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신성장 동력을 부여받은 종목군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산주가 되겠죠. 방산주도 예전에는 가치주라고 우리가 평가받았던 종목군들이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저 PBR주라고 우리가 인식했던 종목군이죠. 주가도 잘 안 움직였고요. 예. 여기에 이제 내수주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삼양식품 같은 종목도 맞아요. 대표적인 내수주에 그렇죠. 그다음에 배당도 좀 많이 주고 또 더불어 가지고 이제 저 PBR주라고 해서 PBR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1배 아래쪽에서 0.5배 이하까지 떨어지는 종목군들이었는데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세계 무대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그럼 과연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따져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뿐이 없는 게 지금은 미국도 지금 단기적인 악재에 시달리게 있죠. 여기에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도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침체의 국면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죠. 큽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군들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 PBR에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가운데서 실적이 양호한 종목군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보일 수뿐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탑픽 종목 혹시나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삼성생명이 갑자기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예. 삼성생명도 대표적으로 저 PBR에 연간 배당 수익률이 약 5% 정도를 주니까 상당히 많은 배당을 주는 기업이죠. 예. 뭐 그런 종목군들을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이런 종목들 중에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그동안 이제 대표적으로 좀
소외됐던 종목군 중에서 네. HMM이라고 있죠. 해운주, 예. 예전 구 현대상선이었다가 그렇죠. 이제 현재는 사명을 변경해서 HMM인데 이런 종목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배당은 약 한 연간 단위로다가 한 3% 이상 정도의 배당을 주는 종목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실적이 호전되면서 턴어라운드, 이전에 기업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물론 이제 미국의 이 보호무역 움직임 때문에 다소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역시 뭐 물동량의 감소까지 아직은 뭐 기대하기는 우려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연말 쪽으로 가면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또 배당 매력 때문에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코리안리 같은 종목도 있죠. 네. 재보험사로서 이제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데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가운데 연간 배당 수익률이 약간 6% 정도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초과 상승을 보이거나 현재 추세적으로다가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에 들어갑니다. 물론 뭐 오늘 당장의 매수 관심을 보이시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보인다면 포트에 좀 재편, 제가 한 2주 전 정도부터 이런 구간에서 네. 포트를 좀 재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서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이런 부분에 투자 아이디어와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트를 바꿀 만한 어떤 아이디어,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으니까요. 여러분은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승섭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승섭 전문가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시장의 중심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